이 작품에 전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그거 설명하면서 같이 이 전투 장면들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그 요소들의 효과가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전투 장면에는요, 몇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객관적인 면 말고요, 직접 화법으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남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 상대방 만났을 때 위협하는 말들이 꽤 있어요. 야야야, 너 아무개 꺼져라. 뭐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마 저도 옛날엔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동물 행동학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동물들이 적과 마주쳤을 때 도주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겁을 주어서 쫓아내는 방식,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인다라고요. 그 밖에도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연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보면은 과연 전쟁터에서 저렇게 격려할 시간이 있을까, 뒤에까지 잘 들릴까 싶기도 한데 연설들을 꽤 많이 해놨고 오늘날까지도 연설의 귀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자기들끼리 막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요즘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들이요. 자, 나가서 싸우자.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우리에게 잘해준 이유가 뭐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적을 쓰러뜨리든지 우리가 쓰러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들도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특히 네스토르 노인 전사가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트로이아 전쟁보다 한 세대 전에, 이 사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어가지고 트로이아 전쟁보다 한 세대 전이 헤라클레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윗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꾸 알아보려고 그러는 게 거기에 반영됐다. 그리고 현대에는 일종의 액자 소설, 뭐 돈키호테 같은 것들도 액자 양식으로 그 안에 다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카메론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기 전염병 돌아가지고 어떤 성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해 주는 걸로 돼 있죠. 그것도 액자 소설입니다. 이런 데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신들의 장면입니다. 중간중간 신들이 나와가지고 대체로 제우스가 앞으로 전투가 어떻게 벌어질 거다라고 일종의 스포일러를 막 뿌려요. 게다가 신들끼리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하는, 다투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현대의 여러분들은 이런 신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거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요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막 진행되는 것과 중간에 좀 쉬어가지고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몰아치면 사람이 막 급해가지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이 대체로 그런데 잘 만든 액션 영화라면 중간중간 조금 쉬어가는 데를 집어넣어가지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게다가 이 호흡 가다듬는 부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장면만 보여주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들이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구나라고 하면은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히랍 비극 보실 때, 히랍 비극은요, 그 배우들이 행동이 한번, 합창단의 노래 한번, 행동하는 장면, 노래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 노래하는 장면이 지금 요 신들의 장면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멈추고서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 우리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일리아스 시인은 트로이아 전쟁 굉장히 긴데 그동안에 거기 몇 시간만 잘라가지고 며칠만 잘라가지고 그거 보여줬습니다. 더구나 맨 앞에 분노를 노래하소서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분노를, 그러면서 분노로 시작했어요. 전쟁 전체 그리지 않고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 분노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 전체가 그려지고 이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트로이아 전쟁 전체가 그려지고 전쟁 중간중간에 평화의 장면을 집어넣어서 전쟁과 평화로서 인간의 삶이 채워집니다. 그 위에 신들의 장면을 집어넣어가지고 신과 인간으로서 온 우주가 다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씁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 한번 보자. 그리고 지도를 인터넷으로 띄워요. 그래갖고 한번 클릭하면은
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보죠. 서울 중심부에 어떤 동네가 보이다가 한번 클릭하면은 서울시 전체가 보이고, 또 한번 클릭하면 한반도 중부지방이 보이고, 또 한번 클릭하면은 한반도가 보이고, 거기서부터 잘 안 됩니다만 또 한번 클릭하면 지구 전체가 보이고, 또 한번 클릭하면은 우리 태양계가 보이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우리 은하가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아주 가까이 댔다가 뒤로 쭉 뽑으면서 온 세상을 담아가는 듯한, 일리아스가 그런 거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사시라고 하는 거는 그 장편 소설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장편 소설들의 특징이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담으려다 실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쟁과 평화가 읽기 왜 그렇게 어렵냐? 역사 전체를 배경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모비딕이 읽기 왜 그렇게 어렵냐? 고래 전체를 담으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리아스도 말하자면은 작은 거 얘기하는 듯하지만 세계 전체를 담으려고 시도했고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리아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2800년 전에 벌써 인류가 이런 거 생각해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한 400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고요. 그 전에 청동기 시대가 있었는데, 야, 갑자기 나온 작품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아마도 암흑기 동안 글자 없는 시대예요. 문화가 좀 침체됐던 시기인데, 그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쭉 오다가 호메로스라는 시인이 맨 마지막에 어떤 훌륭한 시인이 있어서 이전 것들 다 모으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짜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하고 중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려운 대목들은 어떻게 넘어갈지 그런 거 얘기했어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죠. 중간에 전투 장면을 제외하면은 앞과 뒤가 있는데요. 이 앞뒤 부분은 전투 장면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전투를 준비한다, 전투가 벌어진다, 전투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작품은요, 맨 앞의 세 권과 맨 뒤의 세 권이 굉장히 짝이 잘 맞는데요. 이런 거를 저는 되돌이 구성, 영어로 링 컴포지션, 반지처럼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자로 뭐 원환 구성 뭐 이런 거 써봐야, 한자 써봐야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저는 되돌아간다, 되돌이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거, A, B, A의 꼴로 되어 있는 거. 그 되돌이 구성이죠. 아니면 A, B, C, B, A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A, B, C, D, 뭐 C, B, A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리아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맨 앞에 1권과 맨 뒤에 24권이 어떻게 상응하는지 한번 보죠. 1권에 우리는 아킬레우스가 자기 어머니의 테티스에게 부탁하고 어머니가 제우스 찾아가는 거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24권에요. 그 제우스가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날마다 끌고 가면서 훼손해요. 그러자 신들끼리 야, 헥토르도 신에게 잘했는데 저거 그냥 두면 되겠냐. 헤르메스 시켜서 시신 훔쳐내자. 그런 논의를 해요. 그러자 제우스가 내가 아킬레우스에게 새로운 영광을 줘야 되니까 쟤를 누구 좀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리스가 가가지고 티티스를 불러와요. 그러자 티티스에게 아들 좀 달래라. 그래서 티티스가 아들을 달랩니다. 1권에 인간의 뜻이 신에게 올라갔다면 마지막 권에 신의 뜻이 인간에게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새로운 영광이란 무엇이냐. 이전까지는요. 상대방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게 전사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용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이런 것이 새로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저기 1권에서는 우리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 안 하고 지나갔는데 왜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여자를 빼앗았냐? 사실은 아가멤논에게 배당된 여자를 아가멤논이 뺏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가멤논이 잘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 시작에 많은 여자들을 여기저기 도시를 약탈하고 좋은 것도 나눠 갖고 예쁜 여자도 나눠 가졌어요. 아킬레우스에게는 브리세이스라는 여자, 아가멤논에게는 크리세이스라는 여자가 배당이 되어 있는데 아가멤논에게 배당된 여자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림 보시죠.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독이 그림입니다. 어떤 남자가 머리와 수염이 허연 남자가 팔을 뻗어서 여기 아가멤논 쪽으로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데요. 옛날에 턱과 무릎을 잡는 것이 상대방에게 탄원하는 방법입니다. 그 뒤엔 여자가 서 있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폴로의 사제라는 걸 밝혀요. 내가 섬기는 이 신을 생각해서라도 내 딸을 좀 돌려달라고 선물 많이 받고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가멤논이 거절합니다. 나 이 여자 좋아서 못 돌려주겠다고. 당신 이 앞에서 얼쩡거리면 혼날 줄 알라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좋은 문학 작품 읽는데 익숙하신 분이라면 앞부분 볼 때 한 50행, 100행 안에
이야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갖고 그 안에 또 대비되는 장면도 굉장히 많고요. 이야, 이거 대단한 작품이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노인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요. 거기 신에게 신이여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들의 호응도 좋고요. 그래갖고 아폴론이 나타나서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자 아폴론은 질병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요. 어쨌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과정에 여자 돌려주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게 드러나고 아가멤논이 여자 뺏기게 되니까 아킬레우스는 네 여자 내놔라 그래갖고 싸우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작품 초반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딸을 찾으러 옵니다. 작품 맨 마지막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가요. 1권과 24권이 짝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 2번 썼죠? 이것도 공식구. 선물 앞에 늘 붙는 수식어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포르물라라고 부르는데 저는 공식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1권과 24권이 이렇게 짝이 되고요. 그리고 2권과 끝에서 2번째 권도 짝이 됩니다. 2권 여러분 직접 읽으시려면 어려운데요. 그게 배들의 목록이라고 아가멤논이 군대를 몰고 이렇게 탁 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시인이 말을 끊고요. 여기에 어떤 지휘관이 사람들을 배를 몇 척이나 이끌고 왔는지 쭉 목록이 나와요. 이거 옛날부터 여기 영어로는 카탈로그 오브 쉽스 이렇게 돼 있는데 배들의 목록. 이거 옛날에 허술한 번역에는 아예 뺐어요. 전체 이야기 진행에 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오늘날에 많은 학자들이 이거 영화로 치면요. 시작할 때 나오는 영화 시작하면은 주연 배우 몇 명 나오고 뭐 투자자 뭐 감독 몇 명 나오고 그냥 시작하죠. 끝나고 나면은 그동안 나왔던 사람 다 나오고 만든 사람 다 나옵니다. 앞에 거를 오프닝 크레딧, 뒤에 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일리아스 2권이 바로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사람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리 정보도 물론 들어있고 전 세대 역사 같은 것도 숨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2번째 권에는 파트로클로스 장례식을 기념하는 운동 경기 하는데 그동안 나왔던 사람 다 등장합니다. 전체를 돌아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서 3번째 권은요. 아까 전투 첫날 얘기할 때 했는데 맨 앞에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대결이 있죠. 끝에서 3번째 권에도 다른 대결이 있습니다. 그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대결이에요. 앞의 대결은 전쟁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고 끝의 대결은 전쟁을 끝맺는 대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헥토르 죽고 나면은 사실은 그 트로이아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보시오. 아까 당신 그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대결은 첫날에 균형 맞춰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한 가지 장치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볼 땐 그렇고요. 전체를 볼 땐 또 이렇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리아스는 맨 앞의 3권과 맨 뒤의 3권이 짝이 탁탁탁 맞게 돼 있고요. 중간에는 전투 나흘이 있어서 하나가 독자적으로 균형 맞는 날, 나머지 3개가 그 안에서 균형 맞는 날. 이렇게 골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